비움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되 홀가분하게 비울 때의 기분을 꼭 기억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음의 변화에 따라 미니멀 라이프 여정을 통해 나와 가족에게 정말 편안한 물건만 남는 걸 경험하며 지낸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살림. 미니멀 라이프 왜 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속하며 아마도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 아닐까.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건 3가지 이유에서다. 1. 워킹맘에서 전업주부가 된 지 3년 무렵 나는 삶의 변화가 간절했다. 2 아이를 키우며 반복되는 집안일에 지쳐갔고 의미 없이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아쉬움을 느꼈으니까. 이제 와서 홀가분하게 싱글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온전히 나의 가정 안에서 좀 더 나은 간결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미니멀 라이프라는 생활 방식이 유일할 것만 같았다. 2. 미니멀 라이프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유사했다. 나는 꽤나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기에 고민하다가 소비를 미루는 날이 일수인 사람이고 씀씀이가 소박한 편이다. 그럼에도 잘 버리지 못해 집에 물건이 많았다. 어찌 보면 내 삶의 어떤 측면은 이미 미니멀 라이프에 근접한데 내가 추구하며 살아온 삶과 미니멀 라이프의 결이 비슷하다면 앞으로 내가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3. 내가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궁금했다. 1년 동안 집안의 물건을 부지런히 비우고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 지 1년이 조금 지나니 어렴풋이 알 것 같았고 2년을 지내며 나다운 미니멀 라이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물질에 대한 안개가 걷힌 기분이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물건과 공간의 비움에만 몰입하면 모순되게도 소중하게 남겨진 물건들에 도리어 집착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미니멀 라이프는 나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 차례 열심히 물건을 비워냈다면 다음 한 차례는 나다운 삶에 대해 알아가는데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 시작 전에 동기 탐색하기.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알게 되고 한 달 동안은 웹사이트와 책에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하루도 실천으로 이어진 날이 없었다. 그때는 막연히 우리 집도 청소가 쉬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을까라며 단지 머리로만 궁금했던 걸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커져버려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눈으로만 물건을 비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허비한 시간도 하나의 경험이 되어 정말 비우겠노라 결심한 순간부터는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계기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수많은 경험담을 읽다 보면 내가 추구하는 삶과 비슷하여 책을 읽는 동안 마음의 불편함 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누군가의 미니멀 라이프 여정을 만나게 된다. 그의 값진 경험에 비추어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려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된다. 간절함을 발견해야 몇 날 며칠의 짧은 비움으로 끝나지 않고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 정리정돈이 가능한 삶, 좋아하는 물건과 함께하는 삶, 나를 위하는 삶, 취미가 있는 삶, 의미 있는 나를 꿈꾸는 삶. 누군가에게 나의 집은 미니멀리스트의 텅 빈 깔끔한 집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비움을 시작한 1년 후, 2년 후에 빈 공간이 주는 간결함 말고도 다양한 변화로부터 배움을 얻게 된 의미가 내게 더욱 값지므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내게 올지 설레기까지 하다. 가능한 다양한 곳으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나고 깨닫고 성장하며 이 생활 방식을 기꺼이 즐기고 싶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질적인 것, 외면의 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지탱해줄 단단한 마음을 얻는 과정임을. 미니멀 라이프, 비움이란 것은 비단 물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좁게는 물건과 공간에서 시작해 마음과 관계의 비움까지 삶을 대하는 모든 방식에 적용된다. 실제로 비워진 공간에 채워진 마음은 내 삶의 방식 대부분을 바꿔놓았다. 내가 미니멀 라이프 여정을 시작하며 처음으로 감사를 느낀 때가 있다.
물건을 처음 비운 직후가 아니라 몇 번의 비움을 마치고 어느 날 문득 공간을 마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다. 같은 공간이 달리 보였던 순간, 처음 물건을 비우기 시작한 곳은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 주방이었다. 모든 물건을 꺼내고 비워진 공간을 젖은 수건으로 꼼꼼히 닦은 뒤 꼭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제자리에 두었다. 꼭 필요한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고민이 되어 남겨둘지 과감히 비울지 선택하는 것, 물건의 교체 시기가 되어 비울 때가 되었는데 한 번 더 사용해볼지 결정하는 것 등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과 선택의 연속이었다. 물건에 대한 고민과 비움의 날을 거듭하니 물건은 점차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시선이 물건에서 공간으로 이동했다. 마음이 편한 공간과 불편한 공간이 눈에 들어오고 불편함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유독 물건과 공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험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이 공간에서 이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떤 경험을 하는지, 기분 좋은 경험인지, 시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경험인지. 그때 당시 미니멀 라이프와 경험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없었다. 나는 대학원 시절 사용한 경험 디자인에 대해 공부를 했고 제품 디자이너로서 제품을 대하는 소비자의 경험에 관심이 많았기에 공간과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레 경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래서 나는 보기 좋은 공간 배치나 미니멀 인테리어보다 물건과 공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불편한 경험을 어떻게 비울지, 어떻게 하면 온전히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다. 아름답기까지 하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구태여 예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다. 집에서 불필요한 경험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먼저 집안을 찬찬히 살펴본다. 과연 우리 집의 각 공간을 환경과 쓰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햇살은 방의 어느 쪽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지, 그 햇살이 내려앉는 곳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 공간이 어질러지는 이유는 무엇일지, 불편한 경험은 어떻게 비울 수 있을지 메모해두고 틈틈이 생각해본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게 되었을 때 최적의 공간 배치와 활용 방법을 떠올리는 게 더 수월해진다. 미니멀리즘에 대한 간절함이 마음에 장착되었다면 이제 시원하게, 과감하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낼 차례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비워야 할지 몰라 시작조차 망설여진다면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가장 큰 곳부터 시작하자. 내게 만족감이 큰 곳이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왠지 찜찜한 곳, 늘 숙제인 것만 같은 그곳, 이상하게도 자꾸만 물건들이 쌓이는 아일랜드 식탁, 옷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입을 옷이 없는 옷장, 집에 복이 들어오는 통로라 가장 정리가 필요하면서도 미루게 되는 현관, 생각나는 대로 적으면 어렵지 않게 산호 공간이 포착된다. 다음은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비움이 시급한 공간이 없고 전부 비슷하다면 비교적 작은 공간을 먼저 시작하자. 조금 수월하게 시작해보는 거다. 시작이 가벼울수록 실천에 속도가 붙는 법이니까 서너 개의 공간을 비울 때쯤이면 다음 공간이 자연스레 정해지곤 한다. 작은 변화를 맛보면 변화가 궁금한 다음 공간을 찾아 나서기 마련이다. 그러니 일단 가벼운 시작부터 해볼까?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고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는 과정은 모든 공간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사실 이 과정을 살면서 두세 번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번은 꼭 해볼 만하다. 두 번 할 것이 아니라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보자. 주방은 옷장만큼 참 많은 물건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코팅이 벗겨진 것, 상처난 플라스틱 용기, 기념품으로 받은 의미 없는 그릇을 먼저 비운다. 멀쩡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릇은 기부한다. 비움이 망설여지는 그릇은 보관해두고 6개월 후 다시 살펴본다. 나는 보관해둔 그릇을 1년 후에 절반, 다음 1년 후에 나머지를 모두 비우게 됐다. 비울 당시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사용하지 않았다. 첫 비움을 한 후 2년여 동안 식기류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주방 용품들은 점차 변화되었다. 플라스틱 반찬 용기는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보관함 역할을 하고 있고 일회용품은 이제 거의 없는 상태. 나의 주방은 잘 비우고 잘 재활용하며 현명하게 바뀌고 있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지 265일째. 그러니까 1년이 되는 날까지 100여일 남았던 날이다. 1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있자니 다시 한번 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조금 갑작스럽지만 나는 100일 동안 1일 1 실천하기를 시작하기로 했다. 1일 1 비움을, 1일 1 환경을 위한 작은 행동을, 매일 부담없는 작은 실천을 지속하며 자연스러운 나의 일상이 되도록 말이다. 나는 매일 하나씩 불필요한 작은 물건을 비웠다. 가령 잉크가 나오지 않는 펜이나 지갑에 쌓인 영수증, 전자제품이 충전되지 않는 고장난 선 같은 물건들. 이때 환경을 위한 하루하나의 실천도 함께했다. 비닐 줄이기, 플라스틱 줄이기, 분리배출 제대로 하기. 물건을 적게 소유한다는 건 결국엔 쓰레기를 적게 남기는 것과 연결되었다. 미니멀 라이프에 다가갈수록 환경을 생각하는 삶에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다. 100일 후 내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주방을 살펴보니 언제나 단정한 공간이 거기 있었다. 무엇보다 잠시 멈추어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하게 된 일상 속에 들어온 비움이 반가웠다. 환경을 위한 실천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연스레 묻게 되었다. 실천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레 정리하고 행동하는 적당한 온도에서 살고 있는 느낌. 비움의 과정을 진정으로 즐기게 된 날들이 참 좋다. 물건은 천천히 비워지지만 마음은 단단히 채워지는 여정을 오롯이 느꼈다. 어떠셨나요? 강효진 저자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살림이라는 책이었어요. 비타 북스에서 나왔고요. 제가 읽은 부분에도 있듯이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상상만 해도 약간 워킹맘이라는 거는 일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돌보면서도 내가 나를 먹여 살리던 일, 그러니까 내가 쭉 해오던 일을 계속 하는 건데 워킹맘에서 이제 전업주부가 되신 거잖아요. 전업주부라는 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전담해서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아이가 또 2명이면 1명보다 힘들 테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미니멀리스트를 책에서 자주 보이는 그 싱글들이 사는 원룸에서 정리를 재빠르게 하고 뭐 이런 집보다는 집이 크잖아요. 그걸 혼자서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와, 그것도 3년이나. 그러니까 사실 집안일이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집을 어제랑 똑같이 보이게 한다는 거는 뭔가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먼지를 털고 닦고.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3년이나 계속 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매번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이걸 어떻게 다 하셨는지 집이 참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막 누가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도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유지하면서도 직장에 다니면서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던 시절에 비하면 뭔가 좀 의지력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대단해 이렇게 해주기가 잘 잊혀지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잘 된다고 해도 또 일단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몸을 막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또 아이를 2명을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이제 와서 홀가분하게 싱글이 될 순 없는 노릇이니 온전히 나의 가정 안에서 좀 더 나은 간결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미니멀 라이프라는 생활 방식이 유일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또 예전에 공부하셨던 게 UX 디자인인가 봐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 디자인.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뭔가를 새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기대하는 메뉴의 위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 그 습관, 그 익숙함이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해주고 또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 새롭게 굳이 막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물건의 동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갑자기 모든 걸 새롭게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귀찮고 매번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되고 일을 해결하는데, 일본의 단샤리라는 말을 처음 쓴 야마시테 데코 미니멀리스트도 책에서 그분도 동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스텝을 줄이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그분 책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생각이 계속 나서 휴지를 사거나 아무튼 껍데기가 있는 물건을 좀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생필품. 그런 거는 나중에 사용할 날을 위해서 껍데기들을 한 번에 그냥 미리 까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그걸 집어서 리필만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자잘한 스트레스가 없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살림, 이 책에서 저자는 그걸 전체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공간에서 물건을 사용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기분 좋은 경험인지 아니면 뭔가 계속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맨날 하는 방법이긴 한데 어딘가 뭔가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잘 포착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이 책은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이 있으신 누구나 읽어도 괜찮은 책이지만, 특히 이 저자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가사일에 좀 지치신 분들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법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와 동시에 이제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으신 분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미니멀리스트든 아니면 웬만큼 다 정리가 된 숙련된 미니멀리스트시든 오늘 한번 동선과 내가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돌아보고 조금 더 편하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